네, 지난달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모두 동반 감소했습니다. 이 경기 지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큰데요.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님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나온 지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산업 생산을 보면 전월 대비 한 0.7%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광공업 생산이 한 1.7% 감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생산이 이제 한 5.2% 떨어졌고, 이건 이제 반도체 생산이라는 것은 한 7월부터 9월 계속 이제 감소세를 좀 이어오고 있다가 10월에 잠깐 상승했는데 또다시 이제 떨어진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어떤 비관론이 계속 고조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 건설 쪽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특히 이제 설비 투자 쪽이 10월 대비 한 5.1%나 줄어들면서 상당히 전반에 좀 시장 전반에 충격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설비 투자도 그렇고 또 생산도 그렇고 이 반도체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반도체 부분이 사실 우리 산업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부진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좀 장기화될 우려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글로벌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산업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두고 있는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특히 이제 메모리라든지 이제 D램입니다만 이런 수요가 그동안에 이제 한쪽을 견인했던 게 이제 스마트폰 같은 IT 디바이스들 어떤 기기들이 있었고 또 한 축이라는 것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클라우드 어떤 설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데서 대단히 이제 많은 이제 대량의 반도체를 필요로 해서 그 반도체 가격이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이제 한국이 크게 누렸던 이런 상황입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부터 중국 전체의 어떤 경기 상황 그리고 또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된 상황에다가 반도체 전반적인 어떤 큰 수요처였던 핸드폰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판매도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어떤 반도체의 어떤 수요를 견인할 만한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산업이 현재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향후에 어떤 반도체 수요도 이제 기존보다 감소할 걸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한편 이제 소비를 의미하는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지표는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네.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오름세라기보다 약간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수는 대략 이제 전월보다 0.5% 정도 늘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두 달 정도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이번에 이제 약간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올라갔다는데 의미를 두기보다도 유지됐다는데 이제 의미를 좀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비 이번 지수를 보면 이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대단히 이제 재미있는 게 오락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데 이제 지출하는 부분이 좀 늘었고요. 자동차 같은 어떤 내구재에 대한 어떤 소비가 그러니까 구입이 좀 늘었다는 어떤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의 어떤 추이하고 경기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은 약간의 괴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경기 하강이 이후에 소비가 그걸 따라가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의 어떤 지수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거나 전월보다 약간 0.5%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생산 그리고 설비 투자와 관련된 지표 이외에 이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6개월 이상씩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경기 평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전반이 비관론이 우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정말 전후의 최장기 호황을 누렸지만 그것도 이제는 거의 한계에 좀 다다른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들이 좀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슈,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감소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어떤 조짐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외적인 경제 환경 이외에
내적인 우리가 또 하나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면 저수지나 고령화 같은 이런 어떤 문제들을 또 하나 안고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설비 투자 등등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하지 않고 좀 미뤄두는 현상이 국내에 특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그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유보하거나 망설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도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위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